이명박 정부 시절에 이어서 박근혜 정부에서도 국정원이 민간의 여론조작 조직을 별도로 운영해왔다. 이런 증언이 나왔습니다. 너무 많이 나와가지고요. 이게 네. 요즘은 이명박 정부 시절인지 박근혜 정부 시절인지 일반인들 머릿속에 다 댓글, 네. 댓글 공작으로 머릿속에 이렇게 있는데 이게 다 구분이 되고 또 다른 겁니다. 이번에 새로운 게 또 나온 겁니다. 한겨레 20일 김한 기자 나오셨습니다. 안녕하십니까? 네, 안녕하세요. 요약하면 이번에 발견된, 그러니까 발견이 됐다고 할 수 없죠. 이거는 추적에 의해서 폭로된 플랫폼입니까? 뭡니까? 정확하게 말하면 이게 기존의 뭡니까? 이명박 정부 시절의 댓글 여론 공작이 이미 생산된 기사나 포털에 유통되는 기사에 댓글을 달거나 그걸 그렇죠. 이제 유통시키는 방식으로 해서 영향력을 공작을 하려고 했던 것이라면 특정 기사에 대해서 정부에 유리한 댓글이 달리도록 하는. 네, 그렇죠. 근데 저희가 이제 이번에 밝혀낸 언론닷컴의 경우에는 직접 콘텐츠를 생산하는 단계로 온 겁니다. 그래서 그렇군요. 국정원이 보수 논객들이 생산한 콘텐츠를 아카이빙하는 형태로 한 곳에 모으고 일부 기사를 거기서 이제 새로 쓰기도 하고 이 기사가 SNS를 통해서 유통되도록. 그러니까 본인들이 원하는 기사를 언론을 통해서 만들어내기도 했다는 보도가 계속 이어지고 네. 있는데 그걸로 부족해서 자기들이 아예 기사를 만드는 플랫폼을 만들고 그걸 네. 또 모아놓는 창고. 그렇죠. 그러니까 기존에 썼던 기사들 포함해서 보수 관련된, 그러니까 자기네가 유리한, 정권에 유리한 관련된 기사나 칼럼 주장들을 한 군데 모아놓고 이걸 거기서 뽑아가지고 이제 그렇죠. 링크를 걸어서 네. 이제 댓글 작업을 한 단계 더 이제 업그레이드한 거네요. 이제 미디어 네. 환경의 진화에 발맞춰서 국정원도 발전했다. 뭐 이렇게. 근데 그게 이제 언론닷컴입니까? 네, 이름이 언론닷컴인데요. 그 국정원 민간 여론 조작 조직 알파팀을 이끌었던 김성욱 한국자유연합 대표가 2012년 대선을 3개월 정도 앞둔 9월부터 운영을 시작했고요. 국정원의 지시로 언론닷컴을 만들어서 박근혜 최순실 게이트가 터지기 직전인 2016년 6월까지 운영을 했습니다. 그렇군요. 근데 이게 이제 국정원이 소위 이제 보수 논객들이 자발적으로 만들어낸 어떤 사이트나 뭐 아카이빙 그 자료들을 모아놓는 그런 플랫폼일 수도 있다. 네. 당연히 그렇게 생각하는 게 일반적인 상식인데 그게 아니라 이게 국정원 프로젝트였다라는 네. 게 어떻게 밝혀졌죠? 그 알파팀의 한 멤버에게 김성욱 씨가 합류를 제안을 합니다. 이 사이트를 만들었는데 김성욱 씨는 이 언론닷컴을 만든 네. 분, 예. 홍보 담당자로 좀 합류를 해라. 근데 네. 저희가 이제 오랫동안 취재를 해온 결과 이제 그 알파팀 멤버 중에 그분이 제일 인터넷에 밝은 분이에요. 그러니까 뭐 사이트 구축이라든지 뭐 여러 가지 것들 알파팀 내에서도 제일 알파팀도 설명해 주셔야죠, 짧게. 네. 알파팀은 국정원이 최초로 이제 댓글 여러 공작을 하는 것을 실험했던 민간 조직이고 김성욱 씨는 지금 국정원 개혁특위에서 밝혔듯이 그 외곽팀장 중에 한 명으로 활동을 그런데 했었는데요. 그 알파팀 중에 한 분이 김 대표에게 그런 제안을 하고 김 대표는 또 그 알파팀 중에 인터넷에 잘 알던 사람에게 당신이 홍보팀장을 해보지라고 제안을 했더니 네. 이분이 이제 사이트를 좀 들여다 보니까 운영자도 없고 이게 어디서 운영하는지 돈이 어디서 났는지. 네, 돈이 어디서 나는지 뭐 이런 것들이 확인이 전혀 안 되더라는 거예요. 이 정도로 그러니까 보수 논객 70여 명이 참가를 하는 사이트인데 그래서 이제 물어본 거죠. 알파팀이 이 언론닷컴이 어디서 운영이 되는 거냐. 돈 어디서 나오냐. 네, 물어봤더니 이 김성욱 씨 말이 나라 뒤집어지는 거 보고 싶으면 국정원에서 운영한다고 말하고 다니면 된다. 이렇게 얘기를 했다는 거예요. 그래서 이제 일단 알겠다고 했더니 김성욱 씨가 재차 너 이거 어디 가서 말할 거냐 이렇게 얘기를 해서 아닙니다. 함구하겠다 이렇게 얘기를 하고 당시에 이제 주고받은 카톡을 저희가 이제 입수를 했습니다. 직접 듣기도 했고 그게 카톡으로도 남아있다. 국정원에서 운영한다는 얘기가. 별일을 다 했네요. 예. 근데 여기에 참여한다는 76명으로 지금 밝혀졌는데 어떤 분들입니까? 뭐 한국 사회에서 보수 관련한 글을 쓰는 분은 다 포함됐다라고 해도 과언이 아닌데요. 뭐 보수 논객의 상징이라고 할 수 있는 조갑재 전 월간조선 편집장을 비롯해서 류근일 전 조선일보 주필, 김진 전 중앙일보 논설위원, 변희재 미디어워치 대표 등이 확인이 되고요. 뭐 우익 논객으로 이름났던 소설가 복골 씨, 그다음에 지금 국정원과 뉴라이트의 가교 역할을 했다라고 지금 얘기되고 있는 양동환 한국학중앙연구원 명예교수, 뭐 송복 연세대 교수, 뭐 조전혁 전 새누리당 의원, 전원책 변호사, 뭐 이런 분들, 그리고 지금 KBS, MBC 현직으로 공영방송 이사를 하고 있는 강규영 명지대 교수, 김강동 나라정책연구원장, 조우석 평론가, 뭐 차기한 변호사 이런 분들이 다 여기에 필진으로 참여를 했습니다.
이분들이 다 국정원에서 이 여기다 글을 쓰세요라고 제안을 받지는 않았겠네요. 네, 그렇죠. 그러니까 네. 개입 여부 국정원이 어디까지 개입됐는지를 어느 선까지 알았는지들은 확인이 네. 필요한데 운영자들이야 뭐 알았겠지만. 네. 예. 저희 제보자는 이렇게 얘기를 하더라고요. 그러니까 직접적으로는 몰랐을 수 있는데 간접적으로는 모를 수가 없다. 왜냐하면 이 중간책들이 다 있었다는 겁니다. 그러니까 예를 들면 김성욱 씨가 담당하는. 76명을 다 섭외한 게 아니라 어떤 경로를 통해서 여기에 합류했는지가 다 각기 다르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어떤 사람은 국정원으로부터 직접 제안을 받았을 수도 있고, 아하. 뭐 어떤 분은 그 중간에 누군가가 섭외해서 한 5명 정도를 섭외했을 수도 있고. 근데 공장장도 아시지만 글 쓰는 사람 76명을 한 사이트에 섭외한다는 게 거의 불가능하죠. 예, 불가능한 프로젝트인데. 이거는 각자 소속들도 있고 자기 이름값도 있고 자기 홈페이지가 있는 분들도 있고 사실 이분들을 한 자리에 모으는 건 불가능합니다. 네, 그리고 이 사이트를 저희가 이제 3,100개 글 정도를 전수조사를 했는데 이분들이 모두 비슷한 사진을 다 여기다가 걸고 있어요. 그러니까 누군가 기획을 하고 작업을 했다는 건데 이런 것이 어떻게 가능하냐 이 자존심 센 분들이 뭐 이런 것들은 좀 해서 간접적으로는 어느 정도 인지를 했을 거다 이렇게 그 제보자는 얘기하고 있습니다. 제보자의 이제 추정이군요. 네. 그 추정이 저는 합리적이라고 보는 게 말씀하셨다시피 이건 미디어 영역에 있으면 다들 금방 이해할 텐데 이런 정도의 이름값이나 자기 이름을 걸고 활동하는 분들이 한 자리에 모여서 특정 매체를 위해서 일하지 않습니다, 절대. 그렇죠. 네. 거의 불가능한 일이죠. 그러면은 이제 여기서 한 발 옆으로 가서 네. 예. JTBC가 앞으로 가기 때문에 저는 옆으로 가는데 뒤로도 갑니다, 저희는. 네. 점프도 하고. 근데 앞으로 이걸로 해야 되겠네. 한 발 점프가 좋네. 예. 점프 좋죠. 한 발만 가면 뭐 합니까? 예. 점프 혹은 비행 해가지고 예. 한 발 비행해서 두 발 다 떼고 비행해가지고 이게 확인되면 좋겠어요. 어떤 사항이 떴잖아요. 예. 근데 이게 목적성을 가지고 만든 사이트고 목적성을 어느 정도 동의하고 모인 분들이면 그리고 국정원이 직접 개입했으면 국정원이 이슈가 발생했을 때는 자기들이 원하는 방향으로 여론을 끌고 가기 위해서 댓글도 달고 하잖아요. 예. 특정 사건이 있을 때 이 사이트에서 특정 주장의 글들만 쫙 나왔느냐. 네. 이게 중요합니다. 네, 그래서 저희가 이 남아있는 글 3,100개에 대한 전수조사를 했는데요. 네. 이 글이 증폭하는 시기가 딱 3번 있습니다. 아, 3번. 이 기간 중에. 언제냐면 대선 직전. 그러니까 대선 그건 너무 직전에. 당연하고. 예, 네. 당연하고. 그 다음에 2013년 3월 북한이 3차 핵실험을 했는데요. 네. 이 기간에 갑자기 글들이 엄청 쏟아집니다. 그거 뭐 국정원 관심사니까 또 네. 당연하고요. 그리고 또 한 가지 2014년 이제 6사 지방선거를 앞두고 그해 말에 정윤회 씨가 이제 비선 실세다 이런 논란이 요거 중요하네요. 네, 요거는. 들어왔는데 네. 그 3차 핵실험 이후에 좀 잠잠하게 운영이 되다가 이 시기에 갑자기 또 글이 확 증폭이 됩니다. 어떤 류의 글입니까? 뭐 이 부분에 대해서 이 시기에는 어떤 게 나오냐면 박근혜 정부의 국정 정책을 막 홍보하는. 그러니까 이전과는 전혀 다른 패턴인 거예요. 그러니까 대선 때는 박근혜, 문재인, 뭐 안철수 후보에 대한 글들이 당연히 많고 3차 핵실험 때는 뭐 종북이라든지 북한 핵 문제 얘기가 많은데 이 시기가 되면 박근혜 정부의 당시 정책들 뭐 여러 가지 박근혜 정부 잘하고 있다. 네, 잘하고 있다. 이 부분에 대한 글이 갑자기 이제 확 증가를 하게 되는 거죠. 그것은 매우 의심스러운 정황이네요. 예. 지금 현재 김 대표는 인정하고 있습니까? 국정원으로부터. 김 대표는 국정원 외곽팀장으로 수사를 받은 이후에 아무런 연락도 받고 있지 않고 저희가 다각도로 그래서 이 사이트의 운영진에게 메시지도 보내보고 전화도 하고 뭐 했는데 일단 김성욱 대표와는 연락이 닿지 않고 이 사이트의 관계자들은 전혀 반응을 하지 않고 있습니다. 국정원은 뭐라고 합니까? 국정원은 2012년 대선 전후로 해서 너무 많은 일들을 했기 때문에 뭐 자기가 담당이 아니면 구체적으로 모르는데 이것은 국정원이 한 것으로 보인다. 정도의 워딩을 했습니다. 그러니까 정확한 담당자는 아직 드러나지 않고 있고. 네. 근데 저희가 취재한 국정원 관계자는 당시에 인터넷 팀이 있었고 인터넷 팀이 인터넷 언론이나 인터넷 여론에 대해서 지속적인 보고서를 올렸었고 최소한 2명 이상이 인터넷 팀에서 활동을 한 것으로 확인을 했고요. 그리고 재밌었던 게 이 인터넷 팀의 변희재 씨를 전담하는 담당관이 있었다는 겁니다. 그래서 변희재 씨가 쓰는 글이라든지 활동 같은 것들을 적극적으로 이제 지원하는 역할을 하는 그러니까 저희가 이제 기자들은 아이오라고 부르는데 아이오가 있었다 이런 얘기까지 들었습니다. 그만큼 자주 활용했다는 얘기네요. 그렇죠. 담당관이 있었다는. 네. 저는 감시관이 있었던 걸로 알고 있는데. 감시도 하고 사찰도 하고 담당도 하고. 네. 저는 그 숫자는 제가 이기네요. 저는
5명이 있었다는 걸 알고 있습니다. 네. 네, 장학원 출신. 그 팀이 그 팀일 수도 있습니다. 이쪽은 감시하고 저쪽은 지원하고. 5명이 있었다고 저는 전해 들었는데, 저는 사실관계는 확인을 안 해봤고, 그 얘기하니 갑자기 생각나네요. 정봉주 의원이 이제 BBK 네. 건으로, 서울구치소에 수감이 됐어요. 그래서 좀 다들 면회를 갔는데, 저하고 조진우 기자만 안 되는 겁니다. 모두 다 되는데. 면회가 자체가. 모두 다 되는데 이 두 사람만 안 되는 거예요. 그래서 저희가 이제 당시 서울구치소장한테 항의를 했어요. 왜 안 되냐고 그랬더니 구치소장이 이렇게 얘기했습니다. 교화에 방해가 된다. 법리적으로는 말이 안 되지만 무슨 말이지? 나중에 굉장히 재밌는 일화가 있는데 예. 듣고 보니까 막 설득되려고 그러는 거예요. 저희가 교화에 방해가 되긴 되지. 애초 교화가 안 될 뿐이긴 한데. 이 언론 덕분 같은 경우에는 국정원의 여론 공작이 진화했다라는 거를 좀 보여주는 단서인데요. 그러니까 이전 이 미디어 환경 변화에 발맞춰서 직접 보수 콘텐츠를 생산하고 그리고 국정원의 공작 목표도 좀 많이 달라졌다. 그리고 실제 그게 지금까지 아까 그 처음에 말씀하셨듯이 이명박 정부 시절의 일들이 드러나고 있는데 이거는 박근혜 정부에 있었던 일이고 오히려 진화하고 업그레이드되었다. 그렇죠. 이렇게 이제 얘기해 볼 수 있겠고 그 구체적 사례가 처음 나왔다고 볼 수 있겠습니다. 네. 그래서 국정원 개혁위원회도 지금 이명박 정부 때 거는 여러 가지를 내놓고 있는데 박근혜 정부 때 거는 거의 안 내놓고 있는 상황인데 아직 거기까지 못 가는 것 같아요. 지금. 네. 그래서 박근혜 정부 때 국정원이 어떤 일을 했는지에 대한 좀 진상 규명과 수사가 필요하다. 그리고 여론 공작이 있었다. 이런 것들이 저희가 보도. 알겠습니다. 그런 보도가 시작되었다. 박근혜 정부 시절에는 더욱 업그레이드된 여론 공작의 사례로 첫 번째 등장한 게 국정원이 직접 보수 농객들을 다 모아가지고 사이트를 운영했다. 언론닷컴 아직도 검색하면 나옵니다. 지금은 폐쇄됐죠. 네, 블로그들이 나와요. 서브 블로그들이. 알겠습니다. 지금까지 한겨레 21 김한 기자였습니다. 감사합니다. 네, 감사합니다.